안녕하세요. 최일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이었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함수 그리고 서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엑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ITQ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목표값 찾기와 필터 그리고 표, 서식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Q에서 목표값 찾기는 우리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목표값 찾기에 대한 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죠?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메뉴에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하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예측 도구에서 가상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 합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죠.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데이터 도구 그룹 왼쪽에는 또 우리가 또 좀 이따가 다시 진행을 해야 될 정렬 및 필터 영역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영역은 시험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고요. 자, 오늘 진행을 해야 될 목표값 찾기는 예측이라고 하는 곳의 가상 분석 도구입니다. 가상 분석 도구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 보면 가상 분석 도구는 엑셀에서 세 가지 분석 도구가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그리고 목표값 찾기, 그리고 데이터표. 그래서 그 중에서 목표값 찾기가 우리 ITQ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면 그때 가서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우선 우리는 이제 자격증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나 데이터표, 가상 분석 도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능이죠. 자, 우선 목표값 찾기를 진행을 할 때에는 가상 분석 도구에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그 EBS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두 개의 파일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엑셀 샘플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엑셀 파일이죠. 자, 샘플 파일을 하나 올려 두었고요. 또 최근에 나온 ITQ 기출 문제를 또 하나 PDF 파일을 올려 두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려준 엑셀 ITQ 파일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 부분에 대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형식은 목표값 찾기와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와 표 서식 목표값 찾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방법은 고급 필터, 표 서식이 주로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간간히 그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로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보시면 이 작업 세 번째 페이지 이 작업 문항으로 가보시면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를 처리해야 될 조건이 나오죠. 이것은 이따 뒤에 가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목표값 찾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좀 전에 우리가 가상 분석 도구에서 목표값 찾기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값 찾기는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는 수식에서 구하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어떤 수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수식,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계산되어진 항목에 그 변화되는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식이 있는 셀에서 목표 값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 값을 어떠한 내용으로 입력을 해야 돼, 어떠한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성적의 평균 점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떤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았어요. 받은 점수를 나는 평균 9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의 점수를 몇 점을 맞으면 평균을 도달할지 아니면 총점을 몇 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이 몇 점을 맞으면 그 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게 목표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평균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엑셀 과목에 대해서 몇 점을 맞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균 90점을 맞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엑셀 점수를 몇 점을 맞으면 목표죠. 나의 엑셀 점수의 목표가 몇 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있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납입을 해야지 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어려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말 시험을 칠 때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래에 표가 이렇게 있어요. 성적표가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에 강감찬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평균 지금 받은 값은 여기 특정 평균 영역에는 수식이 적용되어져 있어요. 자, 수식 입력줄에 보면 average가 평균을 처리하기 위해 average 함수 수식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자, 강감찬의 점수는 평균 점수는 86.25예요. 자, 정보에서부터 파워포인트까지의 원데이터 값을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이 강감찬 학생이 평균 9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엑셀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이 상승을 해야지 9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자, 얘를 구하기 얘가 90점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면은 이 녀석이 평균이 90점이 될까요? 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표값의 목적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앞에 목표값에서는 구하려고 하는 수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목표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반드시 수식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셀은 수식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눠준 데이터 파일에서 F10번 셀 지금 주황색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가상 분석 도구로 가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자, 목표값 찾기에는 입력값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력값이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첫 번째가 수식 셀이죠. 자, 그래서 수식 셀은 내가 선택한 영역이죠. 선택한 영역 F10번 셀에는 반드시 수식이 적용되어져 있어야 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수식이 수식 입력 표시줄에 보면 average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 수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찾는 값과 찾는 그리고 바꿀 셀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항목을 입력을 하셔야 되죠.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얼마였죠? 자, 이 수식이 변화가 목표를 내가 찾는 값, 내가 목표로 하는 값, 목표값 찾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값은 얼마였죠? 평균이 90점이었죠. 그래서 9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내가 90점이라고 하는 값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항목이 변화를 가져야 됐죠? 엑셀 점수가 되겠죠. 누구예요? 강감찬의 엑셀 점수. 그래서 C에 몇 번 셀? 10번 셀이 되겠네요. 그래서 커서를 값을 바꿀 셀에 커서를 위치시켜서 강감찬 엑셀 점수 80점을 위치를 찍습니다. 그러면 절대 참조로 해당되는 셀의 위치 값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목표값 찾기의 대화창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90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의 값이 90으로 바뀌었어요. 자, 평균 점수. 그래서 90으로 바뀌었고, 아까 강감찬의 강감찬 학생 엑셀 점수가 80점이었는데, 내가 90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점수가 80점에서 15점이 플러스 되어져서 95점이 되어야지만 평균 점수가 90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해당된 위치값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였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문제 2번이에요. 자, 계열사별로 오타군요. 계열서가 아니라 계열사죠. 계열사별로 광고 비용의 합계. 자, 지금 계열 A, B, C, D 계열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또 필드가 또 보이는군요. 자, 여기에서 광고 비용에 대한 각 계열사별의 합계가 F열에 합계가 처리되어져 있고요. 자, 얘를 처리를 눌러보면 클릭을 해보면 sum이라고 하는 수식이 적용되어져 있어요. 합계 영역은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즉 광고 비용에 대한 합계이고요.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광고 비용의 계열사별 광고 비용의 합계가 5만으로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건 좀 다운이 되겠죠. 55,228의 값이 5만으로 바뀌려면은 계열 C죠. 계열 C의 광고 비용 13,368의 값이 보이는데 이 비용의 광고료를 얼마로 변경을 하게 되면 내가 목표로 하는 5만으로 조정이 될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내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것? 수식이었죠. 그 수식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55,228 합계가 되어져 있는 sum이 들어가 있는 수식이죠. 얘를 클릭을 하고 목표값 찾기를 하셔야 되죠. 목표값 찾기는 가상 분석 도구의 목표값 찾기 클릭을 하고 자, 현재 내가 찾으려고 하는 수식이 선택되어져 있고 찾는 값은 얼마예요? 5만이었죠. 자,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값은 5만. 그래서 1, 10, 100, 1000, 만, 5만이라고 하는 찾는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대상이 어떤 거였죠? 계열 C의 광고 비용 13,368이 있는 해당되는 셀이죠. 그 셀을 바꿀 값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위치 값이 참조 주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그 55,000에 대한 값이 5만으로
값이 조정이 되고, 이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열 C의 광고 비용의 값이 8,140원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어려운가요? 자, 우리가 엑셀 그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는지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워크시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는 필터가 뭔지 우선 고급 필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필터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엑셀에서는 우리가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식을 쓰고 그 계산식의 결과값을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엄청나게 또 많이 사용하는 고급 기능이 있죠. 그게 우리 분석 도구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분석 도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도구 중에 하나가 필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보면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 왼쪽에는 엑셀 셀들의 표 영역을 우리 정렬을 할 수 있는 정렬 항목이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서 필터가 보입니다. 필터, 지금 깔때기 모양이죠. 필터. 그래서 데이터에 표를 선택을 하고 필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표 전체 영역이 필터링이 되어지는데요. 자, 좀 전에 우리 그 앞에 1번 워크시트를 한번 가서 표가 보이죠? 자, 표 주변은 이렇게 비어있는 셀, 빈 셀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표 영역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고 필터를 클릭하면 자, 비어있는 셀 영역을 이렇게 안쪽에 표죠. 그죠? 이만큼에 대해서 필터링을 처리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필드명이죠. 열 이름이죠. 열 이름이 있는 곳에 열 이름 있는 곳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필터를 클릭을 하면, 그리고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내용들이 필터가 만들어졌고, 그쵸? 안에 항목들이 행값들, 데이터 값들이죠. 데이터 값들에 대한 항목들이 쭉 나타나요.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만약 내가 정보를 했다 라고 하면 자, 뭐뭐보다 뭐 큼 이렇게 해서 자, 85점보다 이상인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필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영역은 지금 이렇게 숨어져 있죠. 그리고 필터를 한 결과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필터를 또 처리할 수 있고요. 숫자 필터를 이용해서 뭐뭐보다 큼, 뭐 크거나 같음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95점 이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강감찬 학생 하나만 이렇게 필터링 되죠. 자, 이렇게 표에 대해서 깔때기, 즉 필터를 처리해서 원하는 항목들을 조절을 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우리는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급, 조그만 필터 보이죠?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면요.
자, 필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죠. 다수의 데이터 중 특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기능을 우린 필터라고 하고요. 조건 처리 방식에 따라서 자동 필터, 고급 필터로 나눕니다. 좀 전에 봤던 필터를 클릭을 하면 그걸 자동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필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고요. 자, 자동 필터는 자, 각 필터 간에 AND라고 해서 두 조건이 다 만족하는 결과 값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잠시 돌아가 보면 정보에 대해서 아까 필터링 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엑셀에 대해서 필터를 했죠. 그럼 그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값만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거나 뭐 둘 다 똑같아야 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동 필터의 한계예요. 그렇죠? 하지만 고급 필터는 어떤 조건, 와 조건에 대해서도 AND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조건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필터에 대해서는 추출 결과는 원본 데이터 범위 안에서 나타나지만요. 고급 필터의 추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범위에 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는 조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위치ing이 아니고 위치에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조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결과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얘를 해봐야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자, 그 다음 고급 필터는 조건 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 보면 자, 요런 조건들을 따로 만들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동 필터에 대한 조건은 자, 여기 셀렉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주셨잖아요. 그쵸? 이게 자동 필터 기능이고요. 자,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조건은 데이터 영역 이외의 다른 위치에 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들 때에는 AND라고 하는 조건, 두 조건 다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자, OR라는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 값을 다 출력을 해주는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또 수식으로도 조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커말 조건에 가면 커말 시험에 가면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요. 우리 시험에는 ITQ 시험에는 요 정도 조건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을 작성할 때 필드명을 반드시 원본 데이터와 동일하게 입력한 다음에 대해서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은 원래 표에 있는 요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다 이름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조건, 이 필드명이 다르다면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 수식의 조건에서는 임의의 조건 필드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필드명과 필드명 두 번째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조건은 자, 데이터 값 중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정보와 엑셀이죠. 자, 정보와 엑셀에 대해서 어떤 값이 만족해야 되고 얘도 똑같이 만족해야 되고 둘 다 해당되는 조건에 다 만족을 하면은 훨씬 더 조밀한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와 조건의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로 값이 같은 행이 아니는 다른 행에다 이 값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서울도 만족하고 대구도 만족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필드에 서울이라는 값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갖고 오고, 대구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그것도 갖고 온다는 뜻이죠. 둘 다 서울, 대구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식의 조건은 임의의 수식을, 계산식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필터링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고급 필터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 어떤 데이터 영역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특정한 데이터 영역을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뭐 고급 필터링 할 내용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고급 필터 대화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전체 목록의 범위는 내가 필터를 해야 될 대상의 범위가 될 거고요. 조건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유의 영역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 결과를 현재 표가 있는 위치에서 필터링을 처리할지, 뭐 이와 같이요. 아니면 특정 위치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지. 그러니까 같은 워크시트에 있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도 되고, 결과값을요. 아니면 다른 워크시트에 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에 혹은 다른 장소에 복사할 때는 복사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얘를 체크를 하면 복사 위치가 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코드, 똑같은 레코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 개만 처리해 주세요. 체크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필터를 다시 해제를 하고요. 자, 16번 행에 지금 삽입 뭐 하나 더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 그리고 정보를 엑셀과 한글 두 개를 선택할까요? 엑셀과 한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요. 두 개를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아래쪽에 컨트롤 V 붙여 넣겠습니다. 됐나요? 자, 엑셀 점수에 대해서는 엑셀 점수는 얼마를 할까요? 80점, 85점. 자, 엑셀 점수는 85점 이상이어야 돼요. 조건을 하나 주고요. 한글 점수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한글 점수에 대해서는 90점 이상인 크다 이꼴 해서 90점 이상인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면 엑셀은 85점 이상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쵸? 85점, 90점, 그리고 90점, 100점 이렇게 4개의 값이 있을 거예요. 한글은 90점 이상이 이렇게 4개, 좀 다르죠? 자, 그 두 개에서 다 같이 만족하는 것, 모두 만족하는 값을 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필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위치, 지금 표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죠. 그게 아무 곳이나 커서를 위치시키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자글자글 점선이 이렇게 표 주위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이 목록 범위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조건의 범위가 있어요. 조건은 좀 전에 내가 입력한 엑셀 한글 요 값이죠. 그래서 AND 조건으로 있는 그 영역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복사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자, 필터 처리가 되어졌죠.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더 컨트롤 Z 해서 이전 값으로 돌리고, 이번에는 자, 이 셀을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한글 점수를 이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내릴게요. 필터를 다음과 같이 그 필터가 아니죠. 조건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화 조건이죠. 좀 전에는 3개의 데이터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를 고급 필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고급 필터에서 자, 데이터에서 고급 클릭을 하겠습니다. 목록 범위가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엑셀 와 조건으로 하는 자, 요 조건 그쵸? 얘 조건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얘 조건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그쵸?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 다 같이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죠. 복사 위치는 뭐 다른 위치에다가 여기다 한번 찍어 볼까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되어졌죠. 되시겠습니까? 자, 고급 필터입니다. 자, 세 번째 워크시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표 서식이에요. 자, 엑셀에서 우리 지금 데이터 영역을 잠시 살펴보면 얘를 우리는 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는 표 기능을 가지지 않은 그냥 표처럼 테이블처럼 보이는 영역이고요. 데이터 영역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진짜 엑셀에서 표처럼 만들려고 하면 표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서 범위를 지정한 이 영역이죠. 얘를 표 그룹에서 표를 클릭을 해서 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이 영역이 뭔가 좀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해당되는 영역을 클릭을 하면 메뉴에서 표 도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표와 관련되어져 있는 서식 처리할 수 있는 표 도구가 나타나지고요. 이 영역은 표가 아니에요. 그죠? 표 도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 서식이 나오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 영역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표 도구에서 표를 클릭을 하면 표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탭에 가서 처리하는 조건대로 머리글행을 없애거나 줄무늬형을 없애고 혹은 표 스타일을 원하는 형태의 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게 ITQ 시험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워크시트 제 네 번째 제1작업 워크시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죠. 자, 이제는 PDF 문서 세 번째 페이지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80점짜리 문제와 같이 한번 요 데이터 값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같이.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 셀로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을 하세요. 이죠? 그러면 지금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 새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앞에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트가 다른 이름으로 갔지만 보통 시트 2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의 이름을 바꿉니다. 제2 작업 되셨나요? 그리고 A 열머리를 선택을 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 열너비 1 바꿉니다. 자,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가서 B4번에서부터 H12번 영역이 데이터 영역이에요. 그쵸? 그래서 H 영역, 우리 함수 영역이 수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죠. 상품에서 상품 리뷰까지 이만큼 블록 씌우세요. 자,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제2 작업으로 가서 B2 셀로부터 B2 셀을 찍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V 입니다. 붙여넣기 하세요. 자, 간격 조절이 조금 안 돼 있죠. 그래서 원본 열너비를 자, 여기서 유지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여러분들이 간격을 넓혀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전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목표값 찾기입니다. 조건 1번 목표값 찾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자, B11번에서부터 G11번 셀을 병합을 할 거예요. B11번에서부터 G까지죠. G11번까지 이만큼입니다. 블럭 지정을 하고요. 셀을 병합을 합니다.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세요. 자,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흡입 전용 판매 가격 단위 원 평균을 이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자, 우선 요 위치에서 흡입 전용 띄우고 판매 가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H11번 셀에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자, 우선 요것을 구하기 전에 자,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요. 다시 글꼴 그룹에 가서 홈 탭이 글꼴 그룹이죠. 11번 행입니다. 블럭 지정을 하고 모든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을 지금 빨간색으로 됐는데 다시 지정할게요. 자,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다시 바꾸고요. 모든 테두리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11번 셀에서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세요. 자, 클릭을 합니다. 흡입 전용 판매 가격의 평균. 흡입 전용 방식이 있죠. 판매 가격이 있네요. 평균을 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흡입 전용에 대해서 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고,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고요. 디에버리지 함수 그리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얘도 그러면 가운데 맞춤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 하시고, 됐나요? 자, 여기에서 등호 사용해야 될 함수는 디에버리지죠.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하고, 디에버리지 함수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함수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였죠. 디에버리지, 디카운트
a, d, sum 이 세 가지 함수 d, count 이 앞에 d가 붙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 영역은 전체 데이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건이 있다고 했네요. 그래서 B 영역에서부터 B2 셀에서부터 H 열에 있는 10번 자, H10번 셀까지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지금 문제에서는 한 셀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습관을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참조를 하겠습니다. F4번 키를 눌러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판매 가격의 평균이었죠. 실제 평균. 그러면 몇 번째 필드예요? B열에서부터 1번, 상품명 2번, 제조회사 3번, 그리고 2열의 방식 4번, 판매 가격 5번이죠. 5번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는요. 그렇죠?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흡입 전용이었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흡입 전용. 그래서 2의 첫 번째죠. 그래서 I2Q에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2, E3 영역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하면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데 표시 형식에서 우리 그죠? 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 줄까요? 자, 우선 목표값 찾기의 첫 번째 단계 이 부분이 뭐였죠? 계산식이 들어가는 수식이 목표값 찾기에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요. 그 수식에 대한 값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일부러. 그쵸? 여기 위에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목표값 찾기에서는 수식값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그 계산식을 하기 위해서 그 계산식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단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식을 적용한 이 셀이 바로 목표값 내가 찾기 할 어떤 해당되는 수식에 있는 위치가 되겠죠. 클릭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목표값 찾기 두 번째 하이픈을 보겠습니다.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 단위 원 평균이 50만이 되려면 지금 얼마예요? 50만 750원이잖아요. 이게 얼마에 된다고요? 50만 전부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죠. 자, 50만이 되려면 코드 제로 R라인 코드 제로 R라인이네요. 코드 제로 R라인에 대한 판매 가격이 얘죠.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되면은 얘가 50만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목표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수식을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가상 분석 도구에서 목표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H11번 셀이 항상 이건 이제 목표값 이 녀석이 되겠죠. 찾는 값은 얼마예요? 50만이죠. 1, 10, 100, 1000, 만, 10만, 50만을 입력을 하고요. 바꿔야 될 셀은 코드 제로 R라인에 대한 판매 가격이 F3번 셀이죠. 이 F3번 셀이 얼마여야 되나요? 자, 값이 바뀌었습니까? 100만 2천원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확인하면 목표값 찾기를 구하였습니다. 고급 필터를 처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 고급 필터. 자, 방식이 걸레 전용이 아니면서, 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걸레 전용, 흡입 전용, 흡입과 걸레, 요런 방식이 있네요. 자, 방식이 걸레 전용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상품 리뷰가 어디죠? 상품 리뷰 HL이네요. 상품 리뷰가 200
이상이어야 돼요. 200을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 상품명, 제조회사, 방식, 판매 수량 데이터만을 추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건의 범위는 B4번 셀부터 입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복사의 위치는 B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B14번 셀에 조건을 입력을 할 거예요. 클릭. 자, 먼저 조건은 방식 그리고 상품 리뷰 두 개가 필드명이 와야 돼요. 방식 먼저 클릭을 하고 상품 리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다시 컨트롤 방식을 먼저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상품 리뷰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 컨트롤 C 14번 셀을 찍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걸레 전용이 아니어야 돼요. 자, 비교 연산자에서 아니다는 자 작다와 크다를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걸레 전용이 아니어야 되니까 뒤에 걸레 전용이라고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자, 이게 아니면서라고 해서 뭐뭐이고 이면서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는 둘 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AND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뭐 조금 다시 여기 필기를 좀 해주면 뭐뭐 이고 뭐뭐 이면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는 AND예요. 그래서 AND는 같은 행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행은 저희는 뭐뭐 이거나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른 행에다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걸레 전용에 옆에 상품 리뷰에 얼마였죠? 200 이상 크다 이꼴 200 이라고 해야 돼요. 됐나요? 자, 지금 처리해야 되는 항목이 상품명, 제조회사, 판매 수량, 상품명, 제조회사, 방식, 판매 수량 4개의 데이터겠네요. 자, 상품명 그리고 제조회사, 방식, 판매 수량. 자, 목록 범위 예죠. 자, 상품명, 판매 수량. 조건 범위는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되고요. B18번 셀 복사 위치는 18번 셀 이렇게. 자, 데이터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고급을 선택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고요. 조건 범위를 입력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복사 위치 18번이었네요. 다시 클릭하고 확인하면 자, 이렇게 필터링 되어진 결과가 나타나요.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시. 자, 잠시만요. 이 영역 잘못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11번 행까지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 지울게요. 삭제. 자, 다시. 자, 고급 필터. 그리고 다른 장소에, 아이고, 죄송해요. 자, 다시 고급 필터에 가서 목록 범위를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드래그 B 2번에서부터 H 10번까지를 선택을 할게요. 클릭.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선택을 하고 18번 셀을 B18번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11번 행을 뺀 나머지 데이터 영역만 가지고 오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문제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여기 필드명이 그 고급 필터의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자료의 상품명, 제조 회사, 방식, 판매 수량 4개의 필드예요. 상품명, 제조 회사, 방식, 판매 수량 4개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와야 이 해당되는 요 4개의 열만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얘를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느냐. 자,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상품명, 제조회사, 방식 드래그 할게요. 필드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 판매 수량 G열에 판매 수량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고 B18번 셀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필드명만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고급 필터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목록 범위를 B2번 셀에서부터 H10번 셀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건의 범위는 좀 전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보이죠? 조건 가지고 오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좀 전에 이제 필드명 영역을 복사했었잖아요. 그 필드명을 이렇게 데려갑니다. 확인하면 자, 해당되는 4개의 필드만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꼭 여러분들 연습을 집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